미국의 도감청 기밀 유출자 매사추세츠 주 방위군 정보부 소속 20대 자택에서 체포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사과의 뜻을 이제 각 동맹국한테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표현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백악관의 그 안보 외교 그 안보실 우리나라 국가안보실에서 이걸 위조됐다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그것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쪽하고 우리 쪽하고 함께 이 유출된 문서를 검토해 본 결과 이건 위조됐다 그랬는데 나중에 미국 국방장관, 미국 대통령까지도 이게 위조됐다는 말은 쏙 들어가고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금 그래서 그 유출된 그 범인 잡았지 않습니까? 잭이라는 상병 21살짜리 매사추세츠에서 검거됐더군요. 잭 테세이라. 그렇다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조됐다는 거 어떻게 된 거냐? 위조됐다는데 왜 미국이 사과하냐? 위조됐다는데 왜 미국 대통령이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단 말이냐? 미국 대통령은 이게 다 이제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 문서 내용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고 이것이 밖으로 유출됐다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얘기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주 그것도 막 확신을 가지고 위조됐다 이랬는데 그 나중에 이 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일단은 미국이 우리 쪽에 미안하고 저자세고 이런 상황이 형성이 됐다면 이참에 한국과 미국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굉장히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미국 쪽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보다 우리가 미국 쪽에서 얻어올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더 고급이고 양도 많을 테이니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파이브 아이즈라고 들어봤습니까? 눈이 5개. 그거는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공유 핵심 정보 공유 군사정보죠. 물론 5개 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렇게 5개 나라입니다. 핵심 동맹 중에서도 핵심 동맹인 것이죠. 만약 여기에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이 여기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전화위복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북한이 ICBM 이제 또 쐈는데요. 이번에는 고체 연료.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뭐 고체 연료로 이제 뭐 여기 전문 분석가들이 다 고체 연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왜 그 미사일 그 꽁무니에 이 화염을 보면은 이제 고체 연료인지 액체 연료인지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촛불 모양으로 생기면 뭐 액체 연료 뭐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폭탄 터지듯 하면은 고체 연료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은 이제 이런 전략 무기의 궁극에 도달한 것 아니냐. 그 액체 연료를 쓰려면 액체를 그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있는데 고체 연료는 이미 넣어놓은 상태에서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1분 이내로 발사가 가능하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가 너무나 어렵다. 특히 고체 연료를 사용한 미사일이 여러 발 발사된다든지 이러면은 뭐 이제 그 이 발사 단계에서 알아내는 건 매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왜 그 미사일을 발사할 때 고각 발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똑바로 내 머리 위를 향해서 쫙 쏘아 올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삼각 발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야구에서 공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 미사일도 마찬가지, 똑같은 힘으로 가장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45도 각도로 쏘아야 되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정삼각인데 지금 오늘 아침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제 북한이 고체 연료라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 처음에 이 미사일이 정삼각으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홋카이도 쪽이 난리가 났었던 거죠. 뭐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그랬다가 이제 20분 만에 그걸 해제를 했는데 이게 정삼각도 45도 각도 일본 홋카이도 쪽을 향해서 날아가니까 그쪽이 이제 처음에는 난리가 났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고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홋카이도를 이렇게 통과하지는 않고 그 앞에 이제 떨어진 건데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회의 시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 오게 된 분석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그 북한이 쏜 ICBM은 좀 하나의 분수령을 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런 ICBM 탄두미사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재진입이잖아요. 그래서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이 미사일이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 탄두 부분에 약 6,000도의 열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그 열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예, 그 뭐 엄청난 첨단 소재가 이제 필요로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목표물에 가까이 갔을 때 핵탄두 분리 기술이라든지 그런데 아무튼 그 이 북한이 ICBM을 쏠 때 1단 분리, 2단 분리 이제 뒤에 연료를 다 태우고 나면 떨어져 나가는 게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정삼각에서 고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